꽃바구니를 선물 받았을 때 그냥 두면 빨리 시들고 치우는 것도 곤란해서 선물을 받아도 마냥 기쁘지만은 않네요. 꽃바구니를 오래 보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꽃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선물을 받는 게 꽃다발과 꽃바구니인데요. 의외로 꽃바구니는 되게 간단하고 오래 갑니다. 기본적으로 꽃바구니는 그 안에 물 공급이 처리가 되어 있어요. 플로랄 폼이라고 하는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꽃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다 물만 부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직사광선을 피하고 그리고 좀 더 서늘한 곳이면 꽃이 개화할 수 있는 어떤 아주 충족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그리고 꽃바구니를 보면 기본적으로 앞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일방형, 프론트 페이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사방에서 어디에서 봐도 꽃을 아름답게 관찰할 수 있는 뒤가 없는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사방형이라고, 방사형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는 놓은 장소가 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방형, 한쪽 앞만 볼 수 있는 것들은 벽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두신 다음에 앞쪽으로 보시게끔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방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테이블 가운데에 놓고 센터피스라고 그러죠. 사방에서 모두 다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놓으신다면 훨씬 더 아름답게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만 하니까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시연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왔습니다. 예쁘네요. 네. 딱 제철구를 써서 아주 예쁘게 좋은 꽃다발이 있습니다. 먼저 이 꽃다발을 관리하는 방법 설명드리기 전에 그러면 꽃바구니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그 설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바구니예요. 이 바구니가 꽂혀 있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의 바구니인데 우리 옛날 말하는 옹달 바구니 혹은 이제 여러 가지의 바구니 재질에 따라서 또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일방형과 사방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바구니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방을 다 꽂을 수 있고 훨씬 제작하기에 유리한 바구니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에 걸어도 되고 앞쪽으로만 꽃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보통 일방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꽃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렇게 비닐 처리가 되어 있어요. 애초부터 수입이 될 때부터 비닐이 되어 있는데 이 비닐이 되어 있는 이유는 이렇게 플로랄 폼을 가지고 이 안에 넣어서 꽃을 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보통은 꽃집에서 이 비닐이 만약에 유통 과정 속에서 찢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OPP라고 하는 비닐 종류를 가지고 한 번 더 싸서 꽃바구니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물을 부어도 안전하다는 얘기죠. 자, 제가 그러면 한번 세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럴 폼을 자르는 과정부터 해서 꽃집에서 꽃바구니가 제작이 될 때 하는 과정들이에요. 자, 하고 이 상태에서 이 바구니에 보통은 이렇게 그냥 넣어도 되는데 비닐이 훼손되어 있거나 찢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OPP라는 비닐 종이에다가 싸서 보통은 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싸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비닐 같은 경우는 제작하시는 선생님들의 방법에 따라서 말아놓기도 하고 또 묶어주시기도 하고 혹은 이제 잘라내시기도 하겠죠. 꽃양에 따라서 플로랄 폼을 좀 더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낮춰서 제작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기본적인 꽃바구니 세팅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물이 들어가도 절대 밖으로 흐르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만 넣으시면 되겠죠.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진행하니까 재미가 없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꽃바구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오늘 꽃바구니에 쓰인 꽃은 카네이션, 그리고 리샨슈스, 그리고 국화. 국화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크게 쓰여 있는 어떤 형태를 대국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자글자글한 작은 형태의 국화를 소국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이제 큰 이름들도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소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꽃은 잘 못 보셨을 것 같은데 라일락입니다. 썸머 라일락, 여름 라일락을 부르는 꽃이에요. 기존적인 라일락보다는 향이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름과 가을 대표하는 로드베리아.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요. 도로변, 이제 국도, 예전에 국도를 보면 옆편에 코스모스 같이 생겼는데 노란색을 띠면서 크기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작고 크고.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거는 시장에서 이제 이명으로는 불로초라고 부르는데요. 불로초 혹은 세듐 이렇게 부르는 소재입니다. 다육식물 그 꽃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리고 그린 소재로는 러스커스 혹은 루스커스라고 불리는 소재입니다. 이렇게 소재 구성이 되어 있는 꽃바구니고요. 예쁘네요. 이걸 받으시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먼저 플로랄 폼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플로랄 폼은요, 굉장히 많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다채롭게 불리는 이제 회사마다 좀 이름은 다른데, 제가 오늘 세팅한 거는 이제 오아시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그 제품을 이용했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이제 그 블럭 형태, 사각 형태를 보통 브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브릭에 대략 2리터 정도, 그리고 생수 한 통 정도의 물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소재라는 게 결국에는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에 따라 이제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소재든 여기에 꽂혔다면 물만 계속 공급해주면 물은 계속 원활하게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계속 물을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럼 얼마 만에 한 번일까? 매일 아침에 한 번 주셨으면 그 주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꽃이 완전히 개화해서 시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물 양을 줄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포트, 물론 저번 시간에 나도 주신 거죠. 저걸 주로 애용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가운데다가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가운데 부어주는 이유는요, 이 끝쪽에서 하게 되면 물을 타고 밖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안쪽에서 이렇게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주전자가 있어도 사실 물을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종이컵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종이컵에 한 컵 정도, 매일 한 컵 정도씩 이렇게 해서, 자, 꽃바구니가 있으면 이 꽃바구니 가운데 쪽을 살짝 열어요. 줄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열어도 충분히 누구나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랄 폼을 이용해서 낙차가 있기 때문에 물이 튕겨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살살 줄기를 타고 가면 더 좋고요. 네, 줄기를 안 타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나 정도. 그러면 얘가 한 곳에 부어져도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그런데 이제 소재를 보면 물을 많이 먹는 곳도 있고 적게 먹는 곳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시듬과 어떤 이제 시간을 두고 관찰하기 때문에 먼저 시드는 곳도 있고 또 오래가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가장 오래가는 꽃이 뭘까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국화입니다. 국화와 카네이션이에요. 굉장히 오래가요. 네. 기본적으로 국화는 실내에서 한 2주에서 3주? 이 정도 간격을 볼 수가 있고요. 카네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카네이션도 한 2주 정도 관찰하는 꽃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감상의 포인트가 주관적이다 보니까 언제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될까, 혹은 이게 시든 걸까 아니면은 사실 주관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꽃바구니에 쓰이는 꽃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세계적으로도 그 제철꽃이라는 게 있고요. 계절을 망각한 꽃이 있습니다. 장미는
계절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꽃이기도 하지만 1년 내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장미 자체를 비닐하우스나 혹은 뭐 수입도 되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1년 내내 공급이 가능한 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카네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네이션은 이 카네이션은 이제 콜롬비아에서 수입이 된 카네이션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1년 내내 오랫동안 보실 수 있는 꽃. 그리고 특이한 꽃으로는 튤립이 있습니다. 튤립은 붉은유의 꽃이기 때문에 봄이 제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계절이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이다 보니까 1년 내내 수입이 되고 이렇게 공급도 됩니다. 다만 좀 비싸죠. 네. 그리고 리지안셔스라고 하는 이 흰색 꽃, 요거는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요. 장미의 화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웨딩에도 또 많이 쓰이다 보니까 수량이 늘 공급이 되는 그런 꽃인 것 같습니다. 리지안 같은 경우는 지금 제철이에요. 제철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름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기에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라넌큘러스라는 꽃, 그 꽃도 이렇게 설문조사 이런 걸 하는데요. 항상 매년 1위에서 5위 안에서 들어가는 곳이 라넌큘러스라는 곳. 그거는 겨울에서 봄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추럴한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식생적이고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린 소재가 있습니다. 그린 소재는 대표적으로 유칼립투스, 그리고 오늘 쓴 루스커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해요. 사철류들도 있고요. 다양한데 이런 소재들을 또 충분히 쓰면 훨씬 더 오랫동안 꽃을 아름답게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2주에서 3주 정도 관찰을 하고 더 오래 가면 좋겠는데 사실 생활하는 게 시대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한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한한 생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또 보내줘야 될 때는 보내줘야겠죠. 자, 미학적으로 크게 아직까지는 오래 볼 것 같아. 그런 것들은 뽑으셔가지고요. 저희가 첫 시간에 알려드렸던 작은 화병꽂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더 이렇게 감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꽃들은 좀 뽑아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버리는 과정 속에 들어가야 되고, 꽃은 어디다 버려요? 라고 질문하시는 학생들이 계시는데 꽃은 그냥 보통은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재활용 종량제 봉투 거기다가 잘라서 줄기가 이제 마르면 되게 딱딱해지거든요. 그런 목봉가의 어떤 줄기들은 잘게 잘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 정리가 되면 그린 소재나 뭐 여러 가지 소재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시 모아서 그린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기능적으로 썼던, 기술적으로 썼던 이제 플로럴 폼이 남아있죠. 사실 얘를 물을 계속 공급했기 때문에 지금 물을 충분히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플로럴 폼을 짜야 되는데 얘는 한 번에 짜기가 생각보다 많은 양의 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잘라서 소분하셔가지고 손으로 꾹 짜서 싱크대라든지 이런 데다 혹은 작은 통에다가 꾹 짜가지고 그렇게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아주 꽉 짜셔야 되고요. 물기가 전혀 없이 이렇게 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바구니가 남았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받으면 이거를 여기다가 포트분이라고 하죠. 왜 이렇게 꽃시장 가면 혹은 꽃집에 가면 작은 포트분에다가 이렇게 주황색 포트에 있는 그런 소품 같은 거 그런 소재를 넣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희 학생 중에서는 과자 간식 용품으로 쓴다고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각자 아이디어 있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충분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꽃을 끝까지 충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거고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로리스트 마이스터 박원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